안녕하세요. 우리가 유니티를 이용하면서 피할 수 없는 그것, C샵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관련 전공을 나오지 않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C 언어부터 C++을 맨 땅에서부터 공부했었고 유니티를 접하게 되면서 C샵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다소 잘못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감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 C부터 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배울 당시만 하더라 해도 C++를 배우려면 C부터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C샵을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잘못하면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C가 이렇게 있고 C++이 C를 포함하고 있고 C샵도 C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냥 바로 C샵을 하셔도 된다 입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변수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데 사용되어지며 메모리에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책꽂이가 메모리면 책은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첫 번째로 숫자를 나타내는 정수형, 두 번째로 문자를 나타내는 문자열, 세 번째로 맞다 아니다를 나타내는 논리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 가지만 알고 있더라 해도 변수를 이용하여 코딩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되어집니다. 정수형 변수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숫자를 담아내는 변수입니다. 평소 우리가 숫자를 표현할 때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사용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볼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int와 float, 이걸로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면 더 큰 정수를 사용할 수 있는 double, 난 무한정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면 빅 인터거가 있습니다. int는 보통 레벨, 개수 등 간단하게 표기할 때 많이 쓰입니다. 다만 소수점 표기가 안됩니다. 마트 가면 사과가 몇 개지? 라고 하지 소수점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플룻은 소수점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시간이나 퍼센트 확률에 많이 사용됩니다. 쇼트트랙에서 시간을 소수점까지 표현해서 등수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더블은 플룻보다 더 많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지만 플룻보다 더 많은 숫자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빅 인터거는 이름만 봐도 뭔가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인트의 큰형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있는 누메릭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클리커에서 말도 안 되는 숫자 표기를 사용할 때 이걸 사용합니다. 문자열 변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글자를 담아내는 변수입니다. 스트링이라는 변수를 사용합니다. 이름, 대화, 정수를 문자로 표기할 때 사용됩니다. 사용하실 때 쌍따옴표를 적으시고 그 안에 문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글로 표현되어지는 건 대부분 이걸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리형 변수는 참과 거짓 두 가지를 담아내는 변수입니다. 불이라는 변수를 사용합니다. 점프 중인가? 상자를 열었나? 맞다 아니다를 정할 때 사용됩니다. 보통 불 변수의 이름 앞에 is라고 작성하고 그 뒤로 이름을 많이 작성합니다. 변수를 작성했는데 값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debug.log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건 콘솔 창에 표시되게 해줍니다.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debug log는 콘솔 창에 표시해준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괄호 안에 변수를 그대로 넣으셔서 사용해도 되지만 뭔지 알려면 쌍따옴표를 사용해서 문자열 변수 사용하듯이 글을 적어주고 플러스를 추가해서 변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양옆으로도 플러스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을 위해 하이어라키 창에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여기에 스크립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작성한 변수가 콘솔 창에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에 하나만 써야 한다면 너무 많이 써야 하는데, 그래서 있는 게 그룹형 변수입니다. 그룹형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건 배열과 리스트입니다. 이 배열과 리스트는 앞에 말씀드린 변수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키워드인 변수 뒤에 대괄호를 넣으시고
중괄호를 작성한 다음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열의 변수 이름은 복수형 s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초기화하고 그 다음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 타입을 작성하신 후 new라는 키워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개를 사용할 것인지 대괄호 안에 작성합니다. 대입하는 방법은 변수 이름에 대괄호를 하시고 몇 번째인지 작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값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괄호 안은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선언을 하고 대입을 하게 됩니다. 앞에 선언한 배열은 주석 처리하고 위에 작성한 현우, 규성, 희찬의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주석이란 그 줄에 작성된 코드를 실행하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석 처리된 것은 실행되지 않게 됩니다. 먼저 작성된 위 값을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초기화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선수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주석은 제거하고 다시 실행하면 변경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열을 사용하실 때는 몇 개를 사용하는지 선언을 해주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대입해서 넣어주려 한다면 싫다고 에러를 표시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하시려면 변수 앞에 퍼블릭이라 작성하고 인스펙터 창에서 몇 개의 배열을 사용할 것인지 정해주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게 불편하다면 다른 방법인 리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스트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는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리스트를 작성하고 톳 화살 가로를 하신 다음 이 안에 변수 타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ew라고 작성하신 다음 처음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고 중괄호를 작성하고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리스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디버그에 로그를 작성하겠습니다. 확인해보면 배열과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인 일루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배열에서와 같이 변수 이름을 작성하고 인덱스 값을 작성하신 뒤 변경하고자 하는 값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확인해보면 일루수를 누구야로 교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수가 마음에 안 들어 빼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거해야겠죠. 제거하는 방법은 변수 이름을 작성하고 점을 찍어서 remove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는 인덱스 번호를 작성해서 제거하고 두 번째는 해당 요소에 있는 값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확인해보면 누구야만 나오게 되고 나머지 값이 없기 때문에 인덱스에 없다고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위 배열과 리스트의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배열은 미리 정해져 있지만 리스트는 추가를 하거나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인덱스를 빼게 되면 나머지는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는 일반적인 형태의 변수도 가능하지만 오브젝트도 가능하기에 목록에서 제거하고 생성한 오브젝트를 파괴해주면 되기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대입하는 방법은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변수 이름을 작성하시고 점을 찍어서 add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다음 인덱스부터 순서대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변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번에는 이걸 연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술, 할당, 비교, 논리, 조건, 증가, 감소. 우리가 실생활에서 계산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술 연산자는 계산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하기는 플러스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빼기는 마이너스를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는 별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나누기는 슬러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퍼센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 특정 레벨일 때 파워가 상승한다든지 또는 특정 스테이지에서 이벤트를 발생시킬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할당 연산자는 값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변수에 는을 추가하고 값을 넣으시면 뒤에 있는 값이 변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 마음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다만 에러를 발생시키면서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타입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나요? 받는 건 정수인데 문자를 주면 안 되겠죠? 비교 연산자는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는을 2개 넣으면 같다는 뜻입니다. 느낌표와 는을 넣으면 같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홑 화살 가로를 왼쪽으로 가시면 크다라고 되고 홑 화살 가로를 오른쪽으로 하면 작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홑 화살 가로를 왼쪽으로 하고 는을 넣으면 크거나 같다는 말이 되고 홑 화살 가로를 오른쪽으로 하고 는을 넣으면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논리 연산자는 어떠한 조건이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AND 표시 2개를 넣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모두 참이 되게 되면 조건이 성립되게 됩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 HP가 20이고 MP가 5이기 때문에 같지 않아서 거짓이 되게 됩니다. OR은 엔터 옆에 원화 표시가 있고 Shift를 누르신 다음 원화 표시를 누르게 되면 짝대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2개 넣으시면 됩니다. 2개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참이면 조건이 성립되게 됩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 레벨이 10이고 HP가 20인데 레벨 조건이 맞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느낌표에 는을 추가하시면 조건이 아니라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 레벨이 10인데 조건은 10이 아니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거짓이 됩니다. 조건 연산자는 사망식이라고 부릅니다. 사망식은 물음표 앞에까지가 조건이 되고 콜론을 중심으로 왼쪽은 참, 오른쪽은 거짓이 됩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 퀘스트 변수는 문자를 받게 되어 있고 조건은 레벨이 10보다 크거나 같다면입니다. 참이 되면 진행 가능이 되고 거짓이 되면 진행 불가능이 됩니다. 증가 감소 연산자는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연산자입니다. 주로 반복문에서 사용되어집니다. 플러스를 2개 작성하면 1만큼 증가시키게 되고 마이너스를 2개 작성하면 1만큼 감소시키게 됩니다. 확인해보면 HP는 21이 되고 MP는 4가 됩니다. 연산이 된다면 조건문으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if문은 해당 조건이 맞으면 실행되며 만약에 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if문에 해당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건너뛰게 됩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 HP 값이 10이고 조건으로 HP가 10과 같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성립되므로 if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되는 조건에 실행되게 하려면 else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else if를 작성하면 또 다른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else if를 사용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렇다고 많이 사용하면 파악하기에도 좋지 않고 나중에는 수정하기에도 불편하게 됩니다. 이걸 나눌 수 있는 것이 스위치문입니다. 스위치를 작성하고 가로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 정수나 문자, 열거형 등을 넣으시면 됩니다. 주로 정수나 열거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값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케이스 블록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케이스 다음에 값을 넣고 콜론을 사용하고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스위치문을 종료하고 나머지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 HP가 10이고 데미지가 9입니다. HP에서 데미지를 뺀 값을 리절트에 대입하였고 스위치 가로 안에 리절트 변수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값이 1이기 때문에 케이스는 1이 되게 됩니다. 스위치문이 실행될 때 해당 케이스가 없으면 그냥 빠져나가게 되는데 빠져나가게 되는 것도 실행되게 해주려면 디폴트 블록을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선택 사항이기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배열이나 리스트를 사용하다 보면 하나씩 대입하거나 찾는데 불편하게 됩니다. 불편한 건 편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있는 게 반복문입니다. 많이 사용되어지는 건 for, for each, while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for의 기본 형식은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지 초기화를 하고 조건이 올 때까지 반복해야 되겠죠. 조건문이네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반복할 것인지 작성하면 됩니다. 증가 감소 연산이네요. 초기화식에 보통 int i는 0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i는 인덱스를 줄여서 i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식을 작성하였으면 세미콜론을 넣으시면 됩니다. 조건식에는 배열의 마지막까지 사용하려면 length를 사용하면 됩니다. 리스트라면 count를 사용하면 됩니다. 반복은 증가나 감소 연산을 해서 사용하는데 보통 증가 연산인 i++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까지 돌지 않고 두 번째까지만 돌고 싶다. 그럼 2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조건문을 사용해서 조건이 성립하면 뭔가 실행되게 사용합니다. for each 기본 형식은 데이터 유형의 변수, 컬렉션의 배열이나 리스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배열 또는 리스트의 첫 번째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for문과 for each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조건을 걸어 특정 인덱스의 값을 빼거나 수정하려고 한다면 for each보다 for문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순차적으로 값을 대입하려면 for each, 특정 인덱스의 값을 빼거나 수정하려면 fo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while의 기본 형식은 괄호 안에 조건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조건이 맞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건을 잘못 설정하게 된다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니 무한정 돌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수의 사용법을 알았으니 이제 함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수란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묶어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니터를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각각의 버튼, 패널, 스피커 이런 게 함수가 되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켜져라, 꺼져라 하는 건 변수가 될 것입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면 또 다른 세부 설정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건 그 안에 기능을 담당하는 또 다른 함수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는 한번 실행되고 나가는 것과 실행되고 결과값을 전달해주는 함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되고 나가게 해주는 건 void라고 작성하시고 사용하면 됩니다. 실행된 값을 전달해주는 함수는 전달하고자 하는 타입을 작성하고 실행되는 마지막에 return이라 작성한 뒤 그 타입을 작성하면 됩니다. 함수에서 변수를 사용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함수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변수는 지역 변수이고 함수 밖에서 사용되어지는 변수는 전역 변수입니다. 이 차이는 전역 변수는 여러 곳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고 지역 변수는 그 함수 내에서만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함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콘솔 창에 표시되게 해주는 이 로그들을 따로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num이라는 변수가 빨갛게 줄이 있네요. 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num은 스타트 함수 안에서 작성한 지역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주냐? 로그 텍스트 함수에서 인자 값으로 int 값을 받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함수에서 num을 받아오게 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잘 받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역 변수는 텀블러이고 지역 변수는 일회용 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텀블러는 계속해서 씻어서 쓸 수 있지만 일회용 컵은 한번 쓰고 버리게 되죠. 함수를 작성하실 때 여러 변수와 연산들을 길게 나열하여 작성하는 것보단 따로 함수를 만들어서 기능별로 나누어주고 호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기에도 좋고 수정하기에도 편하며 재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을 만들어줬으니 호출만 하면 되거든요. 접근 제한자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 앞에 붙은 것을 말합니다. 키워드란 지금껏 봐왔던 변수들의 종류를 키워드라고 합니다. 주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많이 사용합니다. 퍼블릭은 어느 곳에서나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프라이빗은 작성한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퍼블릭은 수돗물이고 프라이빗은 생수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돗물은 꼭지가 있는 어디서든 틀어서 물을 사용할 수 있고 생수병은 병 안에 있는 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클래스 내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다른 클래스에서 작성된 것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 스크립트를 하나 더 생성합니다. 해당 스크립트를 열어주고 업데이트 함수와 스타트 함수는 제거합니다. 접근이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작성하고 문자가 표기되게 스트링 변수를 만듭니다. 함수를 하나 작성하고 콘솔 창에 글이 나오게 작성하겠습니다. 퍼블릭으로 클래스명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원래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작성하고 있는 클래스 내에서 변수를 작성하듯이 퍼블릭
클래스명을 작성하고 변수 이름을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서브 변수를 작성하고 점을 찍으면 해당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메인 스크립트가 달린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인스펙터 창을 보게 되면 서브 항목이 비어 있습니다. 서브 스크립트를 드래그해서 오브젝트에 추가해 줍니다. 추가한 서브 스크립트를 드래그해서 항목에 넣어줍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호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get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스크립트가 같은 오브젝트에 있다면 스타트 함수에서 시작 시 접근해서 대입해주고 사용하면 됩니다. 변수를 작성하고 get 컴포넌트를 작성합니다. hot 화살 가로에 접근하고자 하는 클래스명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스크립트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면 위에 퍼블릭으로 선언한 것을 프라이빗으로 변경을 해도 상관없게 됩니다. 다른 오브젝트에 있다면 충돌 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몬스터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HP 값을 변경해 줄 때 또는 해당 오브젝트를 파괴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싱글톤을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에 항상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예를 들면 레벨이라든지 강화값이라든지 기능을 만들어 놓은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값들은 저장을 하고 불러오면 되기도 합니다. 사용 방법은 퍼블릭을 작성하고 스태틱이라 작성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작성한 뒤 변수 이름은 관례적으로 인스턴스라고 작성합니다. 스태틱으로 작성한 것들은 다른 클래스에서 마음껏 호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awake나 start 함수에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인스턴스 변수의 값이 아무런 값이 없을 때 조건이 성립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null이라는 것은 비어있거나 아무 값이 없다 라고 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this를 인스턴스에 대입해줍니다. 여기서 this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집니다. 씬 전환이 되더라도 파괴되지 않게 don't destroy onload 함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가 있는 오브젝트를 넣어줌으로써 파괴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도 this는 자기 자신이며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씬이 이동되었는데 그 씬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면 자신을 삭제해줍니다. destroy 함수를 사용하고 여기에 게임 오브젝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퍼블릭으로 작성하고 이름은 number라고 정하겠습니다. 초기 값으로 5를 작성하겠습니다. 서브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싱글톤에 접근하려면 해당 클래스명을 작성하고 점을 찍으면 변수 이름인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한 다음 점을 한 번 더 찍으면 해당 변수나 함수를 불러옵니다. 변경 전 값과 변경 후 값을 콘솔에 표기하겠습니다. 확인해보면 해당 변수의 값이 변경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싱글톤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건 메모리상에 항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작성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라면 모르겠지만 좀 크게 된다면 아무튼 싱글톤을 사용하실 땐 보안도 생각해야 하니 최대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코딩을 하실 때 정답이란 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작성한 코드가 무슨 코드인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려운데 코드를 많이 작성하고 남이 만든 걸 많이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코드를 작성하실 때 하나의 함수 안에 길게 적는 것보단 구간 나눌 수 있는 부분은 함수로 만들어서 그 함수 이름을 보고 이게 무엇이다 라고 이해가 되게 만드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나누어진 함수는 재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C# 기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